자, 앞에 이어서 자, 팔자에서 이제 좌표론에서 오늘 제가 원래 계획은 어떻게 잡았냐면 제 강의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무자론까지 해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는 좌표론, 무자론 이걸로 오늘 요번 테마로 잡았었는데 일단 좌표론 끝내는 것까지 해보고 무자론은 한번 건드리든지 넘어가든지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식물상명리에서 자, 지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부모, 형제의 글자 찾기예요. 자, 과연 그럼 연월에 드러난 것 중에 어떤 것이 부모가 되고 어떤 것이 형제가 되고 본다. 자, 제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연의 여기를 부로 보고 여기가 뭐가 된다? 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나라면 이게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나라면 여기가 배우자가 되고 여기는 형제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형제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 자식이 아직 크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자식의 궁도 같이 본다는 게 식물상 명리에서의 좌표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자, 처음에 연이 부모가 되는 경우, 즉 식물상 명리에서는 부든 모든 이게 뭐냐면 뭐를 지칭을 하는 거냐면 엄격하게 따지면 직업이에요. 직업. 부모의 직업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 그게 자원에 의해서 부모의 직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연에 드러난 글자. 이것이 1이나 C로 합되어 들어올 때 이때 이 글자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부 또는 모. OR입니다. OR. 자, 이 드러난 글자가 이것이 반가운 경우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안 반갑다. 둘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글자가 이렇게 합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합으로 들어왔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여기가 부가 되고 여기가 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연간이 이렇게 먼저 관여를 한다면 이 부의 뜻이 나오고 부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지가 이런 식으로 합으로 들어온다면 누구의 뜻이 나의 직업에 영향을 많이 주겠다? 엄마의 입김이 나의 직업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0과 1의 글자가 합돼서 들어오면 당연히 요거는 누가 된다? 누구가 된다? 형제가 됐죠. 그죠? 형제. 자, 참고로 예전에 애들이 다산, 형제가 많았을 시절에는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됐어요. 자, 근데 요즘은 애를 어떻게 놓는다? 그렇죠. 예. 안 낳거나 한 명, 두 명이라는 거예요. 두 명만 되어도 여기가 형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논리예요. 형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이 강한데 월에 이게 음의 글자가 있다면 자, 형제가 원래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없다면 팔자에 있는 글자는 무조건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직업을 가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풀이 할 때 합으로 들어왔는데 얘 다른 거 하고 있네? 아니면 전공을 다른 걸 했네? 이런 경우가 보면 애 하나인데 요 글자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현대사회.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거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누나가 한번 했잖아. 부모가 쓸 수도 있겠네.
부모는 안 써요. 부모는 합되어 있는, 걸려 있는 글자만 자, 부모. 부모가 이제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월하고 년하고 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가 쓸 수도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부모가 쓰죠. 그 말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자, 지금은 들어오는데 또 뒤에 가면 까먹죠. 자, 그래서 연의 청가는 부가 되고 연의 지지는 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의 글자가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월의 글자가. 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월의 글자가 부모가 되는 게 뭐냐면, 월의 글자가 부모가 되는 경우. 참고로 월의 반가운 글자가 일시로 합되어 들어올 때. 자, 요때는 월의 청간이 뭡니까? 월의 청간이 부가 되고, 월의 지지가 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가 된다. 그러면 자동방 여기가 부가 되고 모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매가 되겠죠. 즉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연월에 있는 거는 보통 텍스트 우리가 샘플링을 많이 해봐서 아시죠? 월이 이제 부모가 되는 샘플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기해에, 을해에, 오해, 경신. 자, 여자 팔자로 여자 팔자. 자, 이상한 거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저는 똑바로 쓰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 해월이에요, 해월.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 겨울에, 자, 겨울과 반대되는 계절의 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에 하나 있죠. 일에 하나 있는데, 합이니, 장생이니, 인면이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엇이 강한 팔자다? 음이 강한 팔자라는 거예요. 음이 강한 팔자에, 자, 무엇이 합되어 들어오고 있습니까? 또 합되어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글자가 반가운 거예요, 안 반가운 거예요? 엄청 반가운 거죠. 엄청 반가운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가운 글자가 이렇게 합되어 들어올 때 이것이 나의 출발도 되지만 이것이 부라는 거예요. 부. 왜? 연의 청간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방 요렇게 나의 출발이 와서 결국에는 내가 뭐를 쓴다? 경을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을경의 모양으로 이게 나가 되고, 그럼 여기는 자동방 나의 배우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건 누구가 된다? 형제가 된다, 형제. 자, 그럴 경우에 여기가 뭐가 된다?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 자, 요런 경우에 특별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참고로 무일주가, 겨울의 무일주의 그 유용한 글자가 뭡니까? 또 헷갈리시죠? 목입니까? 화입니까? 빨리 컨닝 페이퍼를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도 내가 한번 써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전공으로 한번 삼아보고 어쨌든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부가 되면 여기는 당연 누가 된다? 모가 된다. 그죠? 엄마는 어디 사람이겠다?
그렇죠. 해외. 그래서 외가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자기 직업으로 쓴다는 거예요. 쓰더라. 네. 이 사람은 돈 되는 걸 하려고 하겠죠. 돈은 줬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이게 굉장히 반가워져야지 부자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좌표론을 보시면 돼요. 좌표론을. 자, 이런 경우가 보통 을의 훼손이 들어올 때 부친에 관해서 문제 발생하고 나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좌표론도 식물상명이랑 변한다라는 관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자, 텍스트에 이건 없는 내용들을 제가 다루어 드렸죠. 그렇다면 저게 8가지 저 자체가 그 가족이 공유한다고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자식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안 보이더라도 뭐를 부모가 만약에 빨리 돌아가시던 그 기운을 그냥 에너지가 전이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쓴다고 봐야 되겠나,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예를 들어서 그 엄마의 팔자를 봤는데 엄마의 팔자에 직업이 안 나와요. 직업을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배우자예요. 배우자에 보면은 직업이 나와요. 왜? 그래야지 짝이 맞아지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배우자에 의해서 이 엄마,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죠. 남편의 배우자에 의해서 이게 엄마의 직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도 안 나올 경우에는 뭐를 보냐면 첫째 자식. 첫째 자식의 팔자에는 필히 엄마의 직업, 아빠의 직업이 이런 식으로 배우자의 궁이 안 나와 있다면 자식의 궁에 그 직업이 꼭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면 만약에 그렇다 보면 부모 거도 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예. 그래서 애가 장성해서 바깥으로 나가기 이전에는 부모의 운기에 따라서 애가 살고, 근데 애 팔자에 보면 부모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딱 나와 있다니까. 오늘도 제가 간명을 봤는데 그분 팔자를 봤을 때 그분도 기본적으로 자기 팔자로 풀이는 되지만 그 팔자의 풀이로서 정명확한 명쾌한 운명의 곡선이 잘 안 그려져요. 힘들다고 했는데 자기의 운명의 곡선에서는 그닥 힘든 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식의 팔자를 딱 펼쳐보니까 바로 엄마의 그 운명 곡선을 딱 건드리는 글자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팔자를 가지고 그분의 팔자를 논해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이 다 팔자를 공유한다는 거, 공유한다. 그 중에서 첫째 자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무자로는 원래 저의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무자로는 해드릴게요, 무자로. 특강이죠, 특강. 자, 무자로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뭡니까? 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없다. 자, 글자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 견해가 보통 생겨요. 첫 번째, 오행이 없다. 두 번째, 육친이 없다. 자, 요거에 의해서 해석 적용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도화지에 그림이 있는데 뭔가 막 그림들이 막 이렇게 많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를 보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 이걸 다 지워놓고 보니까 요것만 딱 남으니까 팔자 보기가 수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게 무자론을 적용을 시키는데 신물상명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즉 무용이 되는 환경, 그 글자를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을 무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자로. 저기 무자가 뭐냐면 기존 책 같은 데 보면 무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팔자에 없다. 팔자에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없다라는 게 결국 없다. 책들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들은. 그러면서 또 얘기가 뭐냐면 무대 위에 없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없다. 그런데 요 말 뜻은 뭡니까? 무대 위에 없다라는 것은 무대 밑에는 있겠다 없겠다? 네, 항상 음량은 짝이니까. 즉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없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있다가 된다. 자 그럼 팔자에 없다는 말은 결국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식물상 명리에서는 이 없다라는 것,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차용해서 쓴다. 즉 빌려서 쓴다라는 거예요. 빌려서 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양 이렇게 구성되어진 팔자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쓰겠다? 양을 쓴다? 못 써요. 이 사람도 살아가려면 어쨌든 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된다. 특히 이제 병일주나 정일주다 이랬을 때는 필시 뭐? 수를 빌려서 쓴다, 차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이다, 교육적이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미술을 전공하든지. 네, 선생님, 그래서 저 유튜브는요, 선생님, 반할 게 격이지 않습니까? 영상 깨끗하면 양으로 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보면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 말이 이제 뒤집어지는 논리가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논에서 그 쓰라는 말은 그 종교가 쓰라해서 종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참고로 종격인 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으로 안 살아요. 과거에는 신분사회였단 말이에요. 산업공상. 양반과 노비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양반과 노비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신분적으로 있죠. 가진 자와 금수저와 흙수저로 존재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낸데라고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현대 삶은. 그래서 과거에 격용이 원래 10정격이 있고 그 외에 외격, 파격 이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격들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거는 10정격에 넣어가지고 해석이 다 안 되니까 다른 해석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팔자들이 다 똑같이 살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새로이 시각을 다시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련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양이 이런 식으로 강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책에 보면은 비천록막격이란지 도충 이런 개념에서 이걸 갖다가 오가 3개 있다면 호공에 있는 뭐를 땡겨 쓴다? 수를 땡겨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양으로 다 이루어진 팔자가 수를 땡겨 쓰더라는 거예요. 수를. 그게 도충격이라는 거예요. 도충격. 그것이 왜? 음양 조화를 맞추니까.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해외를 가든지 요즘은 이런 식으로 팔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제일 지금 신물상명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차용해서 쓴다, 빌려서 쓴다라는 말은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것이 있어야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운명. 그죠? 내게 부사지든지 구부러지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야지 이게 절단이 나든지 뭐가 되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즉, 내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운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운명을 추론할 수 있는가? 자, 그게 뭐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의 운명 곡선에 따라 그대로 이 사람 운명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를 풀어서 이 사람 운명이 안 나오는 팔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짝이 되는 배우자의 인연에는 그 배우자의 훼손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겠죠? 네. 참고로 골 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는 이런 식으로 강해가지고 이걸 쓰는데 여자는 다 음이야. 남자, 여자가 다 운명이 없는 삶이더라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궁합은 맞아요. 왜? 정말 잘 맞는 궁합이거든요. 서로가 운명이 없는 궁합이니까. 근데 자식의 운명 곡선에 부모의 운명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을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린 거잖아요. 아빠, 엄마, 첫 번째 자식 걸 꼭 펼쳐놓고 보라는 게 펼쳐놓고 보라. 그래야지 풀린다라는 게 풀린다. 자식이 어려도 나옵니까? 그렇죠. 어려도 나옵니다. 이 애가 나한테 왔다라는 것은 즉 내가 걔를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내한테 지한테 맞게끔 얻어먹을 수 있는 아빠 엄마를 선택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팔자에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될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의 운명 곡선을 따르는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요, 처음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중도에 없었다면은 부모나 형제에 이렇게 붙어 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업에 이생해서 살 경우는. 근데 합이 없을 때는 형제라고도 같이 안 산다니까요, 얘들이 보면. 부모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그런 팔자들은 연의 부모의 글자에 합돼서 들어오거나 그것이 미용하거나 반감 글자가 있어줘야지 그걸 써요. 그럼 형제가 하는 일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럼 형제하고 합된 글자가 있을 때 또 써요. 그런 경우에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알아만 두시라. 아, 운명이 없는 팔자도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보통